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삶이란 나눔을 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나눔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가장 성공한 사람을 찾는다면 빌 게이츠를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사실 그의 아버지인 빌 게이츠 시니어가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직 변호사에서 자선사업가이자 시민활동가로 활약을 했고 가족들에게도 항상 나눔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그가 낸 회고록이 있는데요. 바로 게이츠가 빌 게이츠에게입니다. 이 책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한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았던 빌 게이츠 시니어가 전하는 삶과 자녀 교육에 관한 교훈으로 가득한데요. 이 중에서 빌 게이츠 가족들이 서로에게 보낸 편지를 골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 게이츠 어머니 메리 맥스웰 게이츠가 빌 게이츠와 멜린다의 결혼을 축하하며 쓴 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내가 트레이와 멜린다의 결혼식 축사를 준비하던 메리를 도와주었을 때가 생각난다. 메리는 결혼 서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며느리 멜린다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결혼식 축사를 대신했다. 우리 가족은 결혼식 축사를 전하던 메리의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으로 고이 간직하고 있다. 그때 메리는 며느리가 될 멜린다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멜린다에게 이제 몇 시간 뒤면 너는 결혼을 하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구나. 빌의 아버지와 나는 결혼한 지 4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결혼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단다.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것을. 남편의 좋은 점은 인정하되 남편의 모든 점을 사랑할 필요는 없단다. 남편에게 고쳐야 한다고 생각되는 점, 이 엄마도 고치지 못한 이 보이거든. 이 말을 기억하렴. 남편을 변화시키는 일은 장기적인 계획이며 늘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자신의 기대치를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단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잔잔한 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단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렴. 그리고 유머 감각을 잃지 말거라. 완벽하게 조화로운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는 이 세상에 없단다. 훌륭한 결혼 생활은 노력, 융통성, 극기심을 필요로 하지. 사는 동안 너희 두 사람의 관계는 확고하다는 분명한 비전을 갖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 부부처럼 이 말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부부들도 많지 않을 것 같구나. 앞으로 매일매일 너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시험받게 될 테지. 너희 두 사람의 일생은 결국 그 남다른 재원에 수반되는 남다른 책임의식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평가받게 된다는 걸 잊지 말거라.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너도 잘 알겠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부부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서로를 지켜주리라던 약속을 새롭게 되새길 기회를 가졌단다. 이 시련은 우리 부부 관계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주었단다. 물론 우리 부부의 삶이 언제나 잔잔했던 것만은 아니란다. 하지만 나는 빌과 결혼하지 않은 내 삶을 상상할 수가 없구나. 앞으로 42년이 지난 뒤 너 역시 내 남편 빌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라며 사랑을 담아 메리. 결혼 축사를 읽는 동안 메리는 성경의 누가복음 12장 48절을 인용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이 말은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는
빌과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주요 가치가 되었다. 그렇게 메리는 1994년 6월 10일 이 세상을 떠났다. 작은 딸 리비는 어머니의 장례식 추도사로 자신의 어린 두 아이들에게 쓴 편지를 읽었다. 그것은 메리가 세상을 떠날 당시 손자들이 너무 어려 나중에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편지 내용은 이렇다. 사랑하는 에미와 스티브에게 너희들은 내게 더없이 소중한 선물이란다. 너희들 덕분에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구나. 이 세상에서 엄마만큼 자기 아이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을 이해하듯 너희를 이해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이야. 나는 이런 믿음을 영원히 놓지 않을 거란다. 너희 할머니가 그랬단 말이야. 메리 할머니는 엄마와 트레이 삼촌, 그리고 크리스티 이모를 절대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단다. 너희들이 없었다면 나는 할머니의 그 큰 사람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할 뻔했구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엄마는 너희들을 위해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교훈이라는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했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끝내 그 부탁을 들어주실 수 없으셨구나. 그래서 할머니를 생각하며 엄마가 대신 써보았단다. 첫째 교훈. 모든 시계를 8분 일찍 맞추어라. 제 시간에 맞추기 위해 할머니가 쓰시던 방법이었단다. 둘째 교훈. 테니스를 칠 때는 부드러운 드롭샷 서브가 중요하다. 할머니의 테니스 서브는 아주 부드러워서 네트를 겨우 넘기곤 했단다. 그런데 나는 할머니의 시합 상대가 그 기회를 놓칠세라 힘주어 공을 되받아치는 순간 공이 선 밖으로 나가거나 네트에 걸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지. 바로 할머니가 득점하는 순간이었단다. 셋째 교훈. 아이들에게 화가 났을 때도 전화가 울리면 밝은 목소리로 받을 것. 할머니가 그러실 때 우리 모두 약간 어이없어 하긴 했지만 말이야. 넷째 교훈. 모든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 대할 것. 할머니는 만나는 사람 모두를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분이셨지. 사람들에 대한 할머니의 그런 마음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단다. 다섯째 교훈. 자신의 배우자를 자랑스러워할 것. 여섯째 교훈.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임을 명심할 것. 일곱째 교훈. 평소 때 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칠 것. 여덟째 교훈. 아이들에게 뿌리와 날개를 함께 줄 것. 이건 내게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어 주었단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걸 아주 잘하셨지. 우리가 어렸을 때 두 분은 당신들이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 뿌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셨단다. 하지만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주시기도 하셨지. 아홉째 교훈. 무슨 일이든 즐겁게 할 것. 리비가 메리의 교훈을 담은 편지를 읽는 모습을 보며 과연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이들에게 메리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일은 그 밖에도 많았다. 게이츠 재단이 만들어진 초기, 트레이와 멜린다는 저개발국 아동보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저개발국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저개발국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 예방 백신 공급이라는 첫 선물을 나눠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와 학자,
그리고 면역학계 지도급 인사들이 두 사람을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미국 서북 지역에 온 적이 있다. 그때 트레이와 멜린다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사실 그들은 더 많은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트레이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더 많은 자금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으로 어째서 3천만 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예방주사를 맞지 못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펼쳐졌다. 그날 모임이 끝날 무렵 트레이는 아동 예방 백신 보급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함께 나눠준 데 대해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는 저개발국 아동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다시 찾아와 달라고 부탁했다. 그날 밤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트레이가 격려하듯 남긴 말은 이것이었다. 크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로 메리가 자녀들에게 남긴 정신적 유산이었다.